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이르면 오는 11일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유통, 보급되면 보건의료 종사자와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들부터 접종받을 전망입니다. 대상이 되는 미국 의료 종사자는 약 2,100만 명,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와 직원은 약 300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지난주 발사한 무인 달 탐사선 창어 5호가 지난 1일 달에 성공적으로 착륙했습니다. 중국 과학자들은 해당 지역 암석과 토양이 최근에 생성된 만큼 달의 화산 활동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금융권 산업대출이 37조 8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장기화 속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여전히 빚으로 버티고 있는 셈입니다. 제넥신에 이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임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빌 앤 멜린다 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 중인 백신도 임상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늘도 유가 증권 시장은 사상 신고가 행진 이어갑니다.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IT 투톱인데요. 그동안 삼성전자가 조금 더 강세를 보였다면 오늘은 SK하이닉스가 8%가량 급등하면서 환호를 사고 있습니다. 이런 반도체 종목의 강세, 미국장에서 간밤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장에서 경기 부양책 의지가 확인이 되면서 S&P 지수와 나스닥 지수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이크론도 20년 만에 사상 최고치 소식 들려오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도 같이 날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잘 가주는 데에는 또 이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종목을 놓쳐서 아쉬우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시장 전반적으로 소외를 받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투자 전략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후에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오랜 시간 세계 경제를 지배해온 월가, 그 월가에서 10여 년간 몸담았던 브라이언 대표와 함께하는 월가의 늑대 시간 어제부터 마련이 됐습니다. 지금 브라이언 대표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 보니까 S&P 지수, 나스닥 지수 잘 갔다고 말씀을 방금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뭐 주식 시장이고 부동산 시장, 비트코인 사기만 하면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들 들리고 너무 긍정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내년에는 미국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해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 지금처럼 잘 가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S&P 500 시장은 어저께 한 1.13% 올라갔죠. 그래서 S&P 500의 Price Earnings Ratio, 그러니까 그 PE multiple잖아요. 그게 어저께 처음으로 24.1 times earnings. 그러니까 S&P 500 수익에 지금 시장은 24배를 추이하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S&P 시장이 되게 안전하고 되게 price value이 fair하다면 전통적으로 S&P 시장은 한 17, 그러니까 15, 수익의 15, 17배를 추이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24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시장에 거품이 들어와 있고 시장은 그리고 되게 무책임직스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비트코인 시장은 올라가는 거는 저는 동의해요. 그 시장은 아직도 되게 젊고 시장은 아직도 갈 길은 많고 근데 이 주식시장들은 지금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중앙은행이 이렇게 서포트하는 시장 그리고 중앙은행이 나서서 회사 채권들을 매입하는 회장은 신뢰가 안 되는 시장이다. 그리고 지금의 이렇게 올라가는 태도는 거품의 끝부분, final stage of 거품의 끝부분이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끝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bad 뉴스는 ignore하고 그러니까 무시하고 안 좋은 뉴스는 무시하고
좋은 뉴스 조금만 있으면 엄청 올라가고 어저께는 왜 올라갔나? 900조 달러 스티뮬러스 지원금을 어쩌면 풀 것 같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시장 마감한 다음에 그 미치 머카노 그 리퍼블리칸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제일 높은 분이 900조 달러는 너무 크다. 안 된다. 나는 이거랑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선물 시장이 조금 내려와 있는데요. 한 지금 0.1% 크게 내려가지 않았지만 또 걱정되는 거는 국고채예요. 11월 내 생각에는 11월 한 11일쯤 국고채가 0.97을 찍었어요. 10년 국고채. 10년 국고채가 이제 1% 넘고 더 올라가면 이건 주식시장에 영향이 있겠죠. 국고채 수익률이 올라가면 시장은 항상 내려갔죠. 그래서 지금 염려된 게 아직도 되게 많은데 저는 이렇게 시장이 3회 올라간다? 그렇게 영원히 그렇게 지속적으로 될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국고채도 늘어나고 있고 또 시장이 가줄 만한 이렇다 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적 완화 축소에도 주식시장은 지금 거품이 끼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언젠가는 급격하게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 시점 언제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 12월 말까지는 계속 이게 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12월 말때는 이렇게 미국 말로 산타 클로스 랠리가 있어요. 산타 클로스 랠리는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윈도우 드레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창문들 이렇게 카튼 이쁘게 놓고 그러면 이제 윈도우 드레싱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뮤추얼 펀드 매니저들이 특별히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좀 업시키는 거죠. 좀 어떻게 말하면 억지로. 왜냐면 그거를 그 다음 단기 분기에 그거를 리포트 해야 되니까 뮤추얼 펀드 회사들도 투자자들한테 펀드가 얼마나 올랐다 리포트 해야 되니까 그 주식들이 좀 더 올라가 있으면 그 펀드가 좀 성적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윈도우 주식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이게 좀 이런 지금 그 거품의 파이널 스테이지 상황이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서 그리고 12월 달은 전통적으로 좀 시장이 잘 올라가는 시즌이에요. 이 윈도우 드레싱 때문에. 그래서 저는 더 12월 말을 이제 2020을 넘기고 2021년에 지금 좀 염려되는 거. 뭐가 주식시장을 진짜 위기를 줄까? 그렇지 않아요.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 아니고 이것도 좀 염려해봐야 이것 좀 염려해. 어저께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JP 모건이 준비한 자료인데 이 지금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있어요. 2013년대 돈을 풀다가 갑자기 난 좀 안 풀겠다. 쉽게 얘기하면 그때 그 버냉키죠. 그 중앙은행 체어맨.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니까 국고채 수익률이 1.5%로 그냥 즉시 올라갔어요. 그게 또 걱정이 되니까 버냉키는 거기서 딱 스탑한 다음에 아니야 안 하겠다. 그래서 시장이 다시 또 괜찮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도 있는데 저는 이 시장이 이렇게 펀더멘트랑 지금 펀더멘트는 너무 안 좋잖아요. 실업자도 엄청 생겼고 코로나도 늘어나고 회사들의 재무제표는 어마어마하게 안 좋고 근데 지금 지수 코스피나 S&P는 최고가를 찍고 있어요. 이게 영원히 그렇게 간다면 계속 투자하게 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네, 어떤 펀더멘털이나 재무제표들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지수가 가는 건 거품이 끼어 있고 이게 영원히 가지 않을 거다. 올 12월까지 정도에는 유지가 될 것이고 2021년 좀 대비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월가의 늑대 브라이언 대표였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 객장에서 어떤 일들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가증권 시장은 오늘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여기에 뒤지지 않고 가지고 있고요. 현재 객장 상황 어떤지 알아볼까요? 네, 지수는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또 편중되는 그런 매수세, 이런 좀 차별화된 모습이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만 좀 매수세를 좀 주도하면서 시장 상승 견인하는 모습이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매도세를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먼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LG화학, SK하이닉스,
삼성전자로의 좀 매수세를 집중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NHN 한국사이버결제, 키네마스터, 원익 IPS 등으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양시장 모두 좀 매도로 좀 대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 그리고 SK텔레콤, 롯데케미칼 등으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이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 ENG, 넵튠, 테스 등으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 반도체 관련주 관심 지속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여러 섹터 내 종목들 좀 두드러지게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또 상승이 좀 더딘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 업종의 이 강세 그리고 대표 기업들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좀 주가 강세가 좀 부각되지 않는 하루인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업황에 대한 기대가 예상보다 더 좋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강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일 마이크론이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는데 일단 기존 가이던스보다 크게 상향된 이런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했다라는 점이 시장의 관심을 집중을 시켰고요. 일단 미국 시장에서도 이 반도체 관련주의 주가가 잘 갔었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거기에 글로벌 반도체 시장 올해를 비롯해서 내년도에도 업황이 호조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도 힘을 받고 있다. 그리고 내년 1분기 이 메모리 수급 예상보다도 더 타이트한 수급이 이뤄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우리 업체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업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국내 대표 기업이죠. 삼성전자의 이런 밸류에이션 평가만 보더라도 이 글로벌 경쟁사인 TSMC 대비해서 아직도 실적이라든가 기대되는 모멘텀 대비 주가는 좀 낮은 측면이 있다라는 점에서도 최근의 상승에 좀 부담을 가지기보다는 계속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의견도 계속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메모리 업황 턴어라운드를 모멘텀으로 해서 일단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도 당분간은 계속 긍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장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업종 위주로 계속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도 반도체 업종 말씀드렸지만 일단 반도체 업종은 당분간 긍정적인 관점으로 계속 대응하는 방향으로 좀 매매 스탠스를 잡으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수 상승 견인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좀 최근의 상승세를 부담스러워하시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상승 추이가 이어질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염두를 하시고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은 주가가 오히려 눌려 있다가 디스카운트 측면이 좀 사라지면서 최근 들어서 주가 프리미엄이 붙는 시기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일단 내년도 삼성전자 역시나 반도체 캐펙스도 실질적으로도 올해 대비해서 내년이 더 좋고 그리고 또 비메모리 부분도 계속적으로 이 TSMC를 따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도 메모리와 비메모리 부분 관련해서도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 업종의 이런 실적도 마찬가지로 같이 증가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 위주와 더불어 코스닥 위주로는 원익 IPS, 원익 QNC, 테스, 네페스 등을 계속 관심 있게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형 반도체 업종부터 소규모 반도체 업종들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장 이슈고요.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유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유가가 요즘에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으로 연일 잘 달려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기에 또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요. 투자자들의 관심도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경제 회복 모멘텀 가지고 일어날 수 있을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유가가 강세로 가다 보니까 정화조라고 하는 특히 이제 정유화학 조선 섹터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 쪽을 봤을 때 유가 상승세에 기반이 되는 모습들이 경기 회복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11월 달부터 시장과 거의 동행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시장과 같이 움직이다. 그전에는 약간 소외가 많이 됐었죠. 그런 변화 쪽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특히 정유주 같은 경우는 일단 유가가 올라가서 기대감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 복합 정제마진이란 쪽이 부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질적인 실적을 회복하는 데는 더 시간이 걸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조선 쪽도 마찬가지로 어떤 최근에 수주 얘기들 많이 들려오긴 하지만 좀 더 수익성이 높은 플랜트 쪽도 계속 들어와야 수주에 대한 변화가 나올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화학 쪽도 마찬가지로 어떤 가격이 관련된 제품의 가격이 강세로 가다 보니까 주가도 강한 모습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설비 투자가 오히려 이런 가격을 틈타서 늘린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악재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체크를 해보시면서 전반적으로는 추가적인 추세적인 움직임들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지만 일단 그래도 석유화학 섹터가 가장 최선호다라는 관점 쪽에서 제품 가격 상승과 수요에 대한 흐름들을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관련돼서 효성 첨단 소재, 특히 타이어 쪽에 대한 수요 기대감들이 높다 보니까 그런 관련주죠. 그리고 애경유화 같은 경우는 중소형 쪽이지만은 실적에 대비해서 주가가 싸다란 관점들 눈여겨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11월장 한번 좀 짚어보고 12월장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에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30일에 MSCI 리밸런싱 이슈 때문에 동시효과 구간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갑자기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러면서 7조 원을 그동안 싹쓸이를 해왔었는데 그날 하루 숨고르기에 들어간 걸로 보시는 건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매도세가 매수세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무엇보다 일단 11월 달 수급은 다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주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객예탁금도 62조대 그리고 또 최근에 시종잔고도 사상 최대치이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시종잔고 대비한 비율을 보게 되면 여유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이 달러화가 약세로 가는 본격적인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에 따른 변화를 보게 되면 일단 기대감이 높다라고 바라보는 측면 쪽에서 업종별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도 화학, 의학, 기계, 전기전자 이쪽을 계속 매수를 했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약간 IT, 2차 전지 쪽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기관들도 그에 따른 변화가 같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한 기대감들 같이 이어진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주목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종목 핫3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용석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입니다.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SK 하이닉스, 한국정보인증, 신풍제약입니다. 먼저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SK 하이닉스 현재 8.46% 상승한 10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내년 디램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의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이 실적 가이던스 상향을 조정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론은 내년 SK 하이닉스의 1분기 매출 전망을 50에서 54억 달러에서 57억에서 57억 5천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증권가의 전망도 좋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내년 초부터 공급 감소와 수요 증가로 메모리 수급 개선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현재 SK 하이닉스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한국정보인증입니다. 네, 한국정보인증 14.12% 상승한 1,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0일부터 개정되는 전자서명법 시행,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종목들 오늘 급등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동안 사용되던 액티브X 등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의 민간 전자서명이 활용되는 건데요.
이에 관련 민간 업체들이 수혜를 볼 거라는 기대감에 오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 전자서명 민간 사업자를 평가하는 기관의 선정 절차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한국정보인증은 공인인증서 발급 사업, 웹 보안 서버 운용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한국정보인증까지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은 신풍제약입니다. 네, 신풍제약 22.22% 상승한 17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풍제약의 자사약품 피라맥스가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 시험 중인데요. 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풍제약은 자사 항말라리아제 피라맥스가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지난 7월 미국 국립보건원에 임상 2상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피라맥스가 코로나19 치료제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임상 1차는 이달 완료되며 최종 완료일은 내년 2월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 살펴봤습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을 보니까요, 12월장도 잘 가주는 것 같다라는 이틀이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간밤에 이제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신고가 경신을 했고 얼마 전에 다우지수가 3만 포인트 또 기록을 했잖아요. 이렇게 연일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계신지 어떻습니까? 예, 저는 지금도 상승이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제 신고가 흐름에서 과열권에 진입하면은 기간 조정으로 과열을 좀 시키고, 그리고 또 새로운 시세를 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이 기간 조정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앞으로도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특별한 악재가 새로 나타나면은 그것이 좀 길어질 수가 있겠죠, 조정이요.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현재 같은 모습이 계속 이어진다. 그것에 대응하면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시기적으로 11월 선거 이후부터 내년 1분기까지가 상승 탄력이 상당히 강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정책 모멘텀을 가장 중요시 했었죠. 근데 이제는 경기 흐름에 펀더멘탈의 변화가 추가되는 것이죠. 2주 전에 경기 선행지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하고 글로벌 경기의 확장 국면 진입이 내년 1분기 정도고 그렇게 국면이 전환되는 구간에서 자산시장의 강세가 이 상승 사이클 중에서 가장 탄력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내년 1분기까지가 가장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물론 1분기가 끝이 아니라 상승은 더 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 중에서 내년 1분기까지의 상승이 가장 탄력이 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중간중간 나타나는 어떤 재료로 인한 조정은 감안해야 될 텐데 주가처럼 경기 흐름 역시 상승하고 반락이 반복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경기가 좋아지는 모습 속에서도 이따금씩은 또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최근에 나타났었던 10월의 주가 조정을 우리가 좀 흥미롭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제가 왜 그걸 흥미롭다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그것하고 연결돼가지고 설명이 가능한 그런 지표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가 연동성이 항상 강하기 때문에 매달 이 지표가 나오면 제가 표로서 만들어서 보여드리는데 PCPI 지표입니다. 그래서 10월 지표가 나왔는데 사실 이 10월 지표는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CPI 지수에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PCI 지표가 좀 안 좋아지는 것은 그다지 충격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은 10월 지표인데 지금 저 수치를 직접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딱 한눈에 들어오죠. 10월 달이 표시가 된 것이 붉은색 오른쪽 박스권인데 지금의 상승하고 비슷하게 정책하고 경기 모멘텀이 상승을 이끌었었던 똑같았던 시기 4년 전에 2016년 말에 지나면서 나타났었던 그 흐름이 비슷한데 그것은 제가 왼쪽에 푸른색 박스권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붉은색 박스권에서 지금 이렇게 꺾여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나면은 주가도 조정을 보이는데 저게 10월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절대값의 높이를 보면은 팬데믹의 충격 이전까지 거의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연스러운 반락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푸른색 박스권은 저게 2%에 근접을 하면은 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평균 물가 목표제 관리자가 아니면은 저 2%에 근접하면은 긴축으로 전환된다라는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좀 더 상승을 해서 저 2%대에 진입을 하더라도 금리 때문에, 그러니까 기준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저렇게 꺾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타난 저 붉은색 박스권에서 나타나는 조정이 길어진다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푸른색 박스권처럼 좀 흘러내리다가 다시 돌아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표가 악화됐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언제 반전할 것인가를 좀 가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저렇게 안 좋은 지표를 보면은 해석하는데 두 가지의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꺾였다, 이제 시장 내린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하나일 테고, 또 하나는 저것이 꺾였는데 왜 주가는 상승하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저는 여기서 어떤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지표의 악화가 10월에 주가에 동행하면서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돌아서면서 나타나고 있는 신고가의 그 주가 흐름이 이 지표가 돌아서고 있는 것을 선행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 점을 주목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표가 악화된 다음에 그것이 지표가 시장에 반영이 됐느냐 안 되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고, 향후를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주가가 선행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표가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개선되고 있는 것을 역설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 지금 현재 나타나는 주가 상승은 경기를 선반영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좋지 않은 지표는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도 내년 1분기까지는 상승 탄력이 이어질 거고 중간중간 조정은 있겠지만 언제 반등할지를 좀 기다려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추가적인 악 영향은 더 이상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표가 악화되는 가운데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부담이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지표가 전환되고 있는 것을 선반영한다, 이것을 보자라는 것이고, 그 가능성을 아예 전략에서 가만히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투자 전략에서요.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는 이 표가 좀 조정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이 정책 효과가 언제 가세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이나 이 물가가 정책적으로 2%대 진입을 목표로 운영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내리고 있는 모습이 향후 상승폭을 어느 정도 담보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리면 내릴수록 올라갈 게 커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빠른 이 주가 반영으로 인해서 지표가 이제 선행하고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더 큰 변화가 있지 않는다면은 시장에 오랫동안 충격을 줄 이유가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 상승이 아니다, 주가 상승이 나쁘다, 주가 상승은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체감 못하고 있는 그 경기가 빠르게 주가에 의해서 시그널을 주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곧 뒤따라서 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미국 쪽에서 계속 안 좋은 얘기가 나오죠. 소비 쪽도 방금 전에 보신 그 소비자 구매력 지수 자체를 놓고 봐도 지금 10월에 꺾였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의 소비가 과연 절망할 수준일까? 여기서 이번 주에 나온 페드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저는 주의 깊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소비재를 항목별로 페드가 집계하고 분석한 그 자료인데요.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스포츠하고 취미, 그리고 악기, 도서 이쪽 분야하고요. 홈 프로젝트 용품하고요. 그리고 식료품,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홈 프로젝트 용품 그 자체가 얼만큼 상승했는지가 이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가 이 스프레드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그 표로 아주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경우에서 홈 프로젝트 용품 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스포츠 취미나
뭐 악기나 도서 이거는 우리가 언택 시대에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한 18.7%가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역별로 좀 편차가 큽니다, 이거는. 그런데 홈 프로젝트 용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집을 가꾸거나 뭐 건자재로 뭐 집을 고치거나 아니면 정원을 가꾸거나 하는 그런 업종에 속하는 그 모습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큰 편차 없이 평균적으로 한 16.3%가 증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었던 그 표가 그것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좀 약간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그 주가 평균치보다 이상으로 좀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진하면 진할수록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건데 노란색으로 표시된 주가 몇 개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본다면 언택으로 인해서 경제의 소비에 무조건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항목별로 또 다르고 사람은 위기에서도 이 변화에 적응하면서 무엇인가를 한다 이거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패드가 좀 나타나고 있는 저 자료에 대해서 이 자료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거보다는 지금 소비가 좀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닥 대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꺾이는 모습일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미국 전반적인 소비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더불어서 패드를 비롯해서 민간 리서치 쪽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신뢰가 과연 있는가 없는가 과연 패드가 뭘 할 것인가 이렇게 좀 따지고 들 때가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러한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지역별 연방은행도 있고 이쪽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포인트가 뭔지 또 주기적으로 어떤 자료를 내놓고 집계하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을 주목하고 패드가 혼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또 지난주하고 비슷한 얘기지만 그들이 어떤 것을 집계하고 어떤 것을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춘 정책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더불어서 그러한 자료를 우리하고 실제로 공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좀 더 신뢰감 있게 시장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아까 보여주신 그 지도 보니까 지역별 항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경제 활동에 있어서 변화된 부분들도 있고 여기에 적응해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앞으로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상 신고가 행진을 계속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다라고 들립니다. 일각에서는 또 완급 조절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있어요. 대표님 그러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정리해서 완급 조절의 시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발행 이후에 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는 자산시장에서 가장 여유로웠던 그 구간입니다. 12월 통틀어 가지고요.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이 완급 조절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미국의 국채 발행 일정하고 아주 밀접하다라는 것은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렇다면 언제 빡빡해지는지 그걸 따져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월에 이제 12월 들어섰는데 국채 발행 일정 미국 쪽을 보면은 8일부터 10일 다음 주가 좀 빡빡합니다. 1,140억 달러의 3년물, 10년물, 30년물 국채 발행 일정이 있습니다. 600억 달러나 순증 발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급 조절 이때가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발 늦었으면 이번 주에 좀 조정이 나타나거나 다음 주에 8일부터 10일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조정 이쪽을 좀 기회로 좀 이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국채 발행 이후에 12월 17일이 FOMC 회의입니다. 12월 일정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죠. 근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 모멘텀.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 11월에 FOMC 회의는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언가 사람들이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기말 회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 전망이 나오는데 여기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FOMC 회의하면 무조건 좀 부담을 가지고 보는데 이번 달 다음 주 8일부터 10일에 국채 발행 일정 지나고 그것이 지나면 12월 17일부터는 좀 더 시장이 강해질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좀 감안하고 12월 전략 세울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채 발행 일정에 따라서 조정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PM의 김영진 대표였고요.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덜어드리는 도너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저도 오늘 위원님과 같은 빨간색 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매번 양봉 색깔의 셔츠 입어주시잖아요. 네, 잘 어울리나요?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운영 원칙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합니다.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또 공개가 되죠. 종목 공개 시에는 방송에서 2종목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한 가지는 방송 후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이라는 노란 톡방에서 공개가 됩니다. 여기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도너 리포트 누적 수익률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까지 총 누적 수익률은 196.4%입니다. 유비케어, 한국알콜, 동아화성까지 9%부터 12%, 13%의 수익률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도 국제약품, 유니온, 프로텍, 휴마시스 모두 7% 이상의 수익률, 14% 프로텍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모두 목표가 달성하고 나온 종목들이고요. 17% 유니온 기록했었고 18%인 레몬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다음 종목들도 모두 잘 가졌습니다. 써니전자 2번 진입했었는데 13.4%, 15% 수익 내주고 있고요. 다음 보시죠. 다음 종목들도 에스메, 진양산업, 서현탄메탈 모두 목표가 달성하고 나온 종목들입니다. 다음은 IA, 우리기술투자가 15%, 7% 수익 내줬었고요. 다른 종목들은 손절가 터치하거나 포트 제외한 종목들도 있긴 했습니다. 이제 최근의 종목들입니다. 영화금속이 22.7%의 수익률 보여줬었고 비덴트 지지난주에 10%, MS오톡텍도 15% 지난주 목표가 달성하고 나온 종목들이죠. 이제 현재 포트 보시겠습니다. 현재 포트 총 5종목 담겨 있습니다. 사마알미늄 2.6% 수익, 프로텍 1.9%, KCTC 1.9% 각각 수익 내주면서 오늘도 계좌 안전합니다. 써니전자가 약간 손실 구간이 있네요. 네, 이렇게 5종목 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AS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세 종목이나 빨간불 켜고 있으니까 기분이 나쁘진 않은데 위원님 한 종목씩 좀 봐주실까요? 네. 빨간불 들어온 종목이 많아서 괜찮긴 한데요. 좀 시세가 확 터져줘야지 기분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써니전자 지금 좀 손실권 6% 정도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부터 이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거의 뭐 매일같이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선 테마 그리고 대선 테마는 내릴 때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횡보를 하면서 이 저점 구간에 이제 4,200원대 부근을 지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가격대를 이런 식으로 이제 깨고 내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저점 부근 이탈하고 지지하던 가격대 이탈하게 되면 이제 손절 물량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날 이제 거래량이 9월 21일인데요. 크게 터진 날 이날 저점 기준으로 해서 기준봉 하단 부근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밀리는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가격대다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빠지고 4,000원, 그러니까 이제 121선 부근이 될 거예요. 그 정도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요 가격대까지 내려온다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 있게 담아갈 만한 그런 위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밴드대 안으로 지금 주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써니전자 접근해 보시고요. 어찌됐든 대선 테마들 지금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IT 섹터들하고 상승하는 종목들 오늘 보안 관련주들도 다 같이 움직이고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다 보니까 조정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해서 지금 대선 테마들 쪽으로 수급이 그쪽으로 좀 쏠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이슈 조금 지나가고 그리고 12월 내년에 이제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 좀 시세가 강하게 나와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추세 저항 자리 이렇게 그거 보시게 되면 이 고점과 고점끼리 연결된 이 추세 저항을 지금 벗겨냈다가 아래로 하단 깨고 내려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추세 저항 라인에 지금 붙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돌림이 만들어질지 여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인 사마알미늄인데요. 역시나 대선 테마입니다. 김부겸 관련주로 지금 현재 단기 이평선 정배열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선 살짝 이탈시켰다가 어저께 회복시킨 모습이 상당히 괜찮아 보였었는데 오늘 지금 시가부터 상승 출발하고 살짝 밀리는 그림 괜찮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한 4, 5일간 박스권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렴하는 그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렴 구간에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름 나쁘지 않고 사마알미늄 혹시나 빠지게 되면 매수 관점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8,000까지 한번 밀어준다면 새롭게 또 진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인데 어찌됐든 지금 상승 흐름 괜찮다라고 보이고 며칠간의 지금 박스권 흐름도 괜찮은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일봉상의 저항 추세대 10,000원까지는 한번 올라올 거고요. 그 가격대에서 거래량 크게 터지지 않는다면 저는 그냥 바로 신고가로 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되는 종목이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지금 알미늄은 써니전자랑 거의 비슷한 시점에 좀 움직일 가능성도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내년에 전당대회라든지 그리고 보궐선거 이런 부분들 이슈 될 때까지는 지켜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농화성인데 전고체 관련 배터리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지금 고가권에서의 박스권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박스권 내에서도 지금 현재 주가가 점진적으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내일 정도쯤 해서 오늘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한농화성도 21선 위로 다시 주가 올리면서 박스권 상단인 8,500원 돌파하려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종목도 지금 수렴 구간이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위치니까 참고하시고요. 시세 나온다 그러면 10,000원 돌파 여부 한번 지켜보시면서 목표가까지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텍이 지금 현재 장기는 아니죠. 한 3개월치 이 저항 추세선을 돌파를 하고 지금 안착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저께 이제 11선까지 조정 나와주면서 돌파한 가격대죠. 29,300원, 200원 부근에서 지금 오늘 시가를 띄우면서 지지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섹터들 두성 엔지니어링하고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흐름이 좋기 때문에 프로텍도 오늘 괜찮은 흐름 좀 나왔었는데 지금 아쉽게 살짝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이쪽 섹터들 계속 괜찮은 흐름 나온다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간 조정 이제 마무리됐고요. 수렴하고 위로 방향 잡아서 올라가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 보시면 될 것 같고 KCTC입니다. 물류 관련 주죠. 종합 물류 관련 주고 현재 지금 뭐 한익스프레스라든지 지금 동방이라든지 관련 주들 관련 섹터 내에서의 흐름이 우상향으로 다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KCTC 역시 지금 급등 이후에 기간 조정 딱 거쳐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도 시가 상승 출발하면서 눌리는 흐름 만들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괜찮은 그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추세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쯤 해서 좀 강하게 치고 올리는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오후장의 시세를 한번 강하게 낼 수도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한 이틀, 3일 안에 시세가 나와줄지 한번 지켜보고요. 뭐 그런 흐름이 안 만들어진다 하면 포트폴리오에서 짧게 제외하는 그런 전략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트에 담긴 종목들 말씀해 주셨는데 뭐 계속 시세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정보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원님은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시 후 마감이바 60분의 승부에서는요. 두 분의 전문위원님이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주십니다. 이지한 전문위원님, 최충성 전문위원님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마감이바 60분의 승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